유튜브 하길 참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전에는 엄두를 못 내던 제품들을 국내의 많은 수입사, 판매사 측에서 저한테 리뷰를 의뢰를 해주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스피커도 사실 제가 유튜브 안 했으면 거들떠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한번 멀찌감치 매장 앞에서 구경이나 좀 해봤겠지. 아마 잘 아신 뭐야. 스피커 자석 때문에 이런 것보다. 자, 스피커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머릿속에 욕심나는 브랜드들 많죠. 그 중에 영국 제품들 많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영국이 전통적으로 스피커 고급 앰프 이쪽 분야에 약간 좀 선두 국가 중에 하나죠. 캠브리지 오디오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보름 정도 저 위에 올려놓고 계속 써봤어요. 회사가 되게 오래된 회사, 60몇 년도부터 오디오 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 특징이 요즘에 전부 다 최신 기술의 제품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거 원하니까. 그 현대적인 기술로 끝판왕급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회사도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캠브리지 오디오가 전부 다 그런 성향인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제품은 제가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내가 목공 나무 자르고 붙이고 목공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소음 때문에 집에서 못하죠. 어쨌든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던 이상향이 있었거든요. 이런 나무가 좀 드러나고 스피커를 둘러서 받고 여기 스크린을 달아서 네트워크 플레이나 아날로그나 다른 연결도 해서 TV도 연결할 수 있고, 어떻게 제 취향을 그렇게 아셨는지 이 제품을 우리나라 공식 수입사 측에서 저한테 하나를 협찬을 해주셨어요. 저렴한 가격대가 아닙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텐데 그거 눌러보시고 놀라지 마시고 원래 비싼 회사예요. 올인원이라 그래요. 안에 이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온갖 현대적인 기술들 다 박혀 있고, 스크린까지 있고, 안에 앰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까지 있고, 이거 하나만 딱 싸가지고 딱 올려놓으면 그냥 끝! 올인원이다. 앰프 사고, 스피커 사고, 연결하고, DAC 사고, 소스 기기 사고, 앰프 사고, 아주 막 끝도 없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성향에 따라서 나는 그냥 이런 거 하나, 좀 예쁜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타겟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여요. 그냥, 그런 거네. 그런데 제가 이 제품을 다 뜯어봤거든요. 이번에는 좀 빡세게 뜯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자, 일단 스피커 레이아웃이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진짜 나무 맞나? 이걸 도대체 뭘로 만들었지? 이 안에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컨셉이 이렇다 보니까 분해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됐습니다. 뜯으면서 이제 이거는 중고로 못 팔겠구나. 제가 하나 실수를 해가지고 하나를 뿌려 먹었어. 자, 스피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릴이 이렇게 디귿자로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건 쉽게 빠져요. 앞에서 보시면은 우퍼 두 개, 미드레인지 두 개, 그리고 양 끝에 트위터 두 개가 있습니다. 트위터가 양 끝에 놨다는 거는 고음일수록 방향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최대한 벌려놓죠. 양 끝에다가. 그런데 약간 디자인적인 결정이었을까? 이게 엔지니어랑 디자이너랑 싸웠는데 디자이너가 이긴 케이스죠. 스크린이 가운데인 게 아니라 일로 갔죠. 우퍼니까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저음일수록 방향성이 그렇게 세지 않거든요. 이 정도만 해놔도 잘 만들었겠다 싶었는데 옆에도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에도 우퍼 하나, 미드 하나, 트위터 하나씩 양쪽에 다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끝이냐? 아니에요. 뒤에도 우퍼가 두 개가 있어. 참고로 이 우퍼는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코일이 감긴 전기로 움직이는 우리가 아는 스피커예요. 그리고 위에가 나무잖아요, 이게. 인터넷에 올라온 같은 에버1이라는 제품의 사진을 팍 찾아봤어요. 나무 여기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 모양. 이런 게 같은 게 없어. 그 얇게 나오는 그 뭐라 그러죠? 베니어라 그러나? 그거를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것도 나무는 맞죠? 밑에 판이 있는데 굉장히 무거운 철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무게가 엄청나요. 판을 내니까 저 하얀 게 뭘까 봤더니 클래스 D 앰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스피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발열이 꽤 있을 거예요. CPU 쿨러 다는 것처럼 서멀 그리스라 그러죠. 양쪽에 발라져 있어서 발생하는 열이 스틸 철판으로 이렇게 방열이 되게, 이 위에 판, 아래 판, 옆에 프레임 전체가 플라스틱이 아니라
MDF로 만들었어요. 전통적인 스피커 만들듯이 만들어놨다. 조금 더 가벼우면서 견고하게 플라스틱 재료를 쓰는 게 일반적이죠. 요즘에는 전통적으로 가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판이 고정이 되는 게 조금 불안했나 봐요. 견고하게 딱 붙도록 설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한 번에 이제 스피커 레이아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미드 트위터 이것들은 별도의 기역자, 니은자 튜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퍼가 울릴 때는 공기 흐름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 안에 우퍼 때문에. 만약에 그게 같이 있으면은 우퍼로 생긴 공기 흐름이 트위터나 미드 스피커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옛날에 생수통으로 만든 가난카돈이라는 스피커, 뻘짓 중에 뻘짓이었죠. 그거를 망한 이유가 우퍼가 움직이면서 공기 흐름이 다른 스피커를 그냥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설계가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반사가 전혀 없는 그런 데서 들으면 사실 여기서 나오는 건 잘 안 들릴 거예요.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그런데 대부분 방 안에서는 어느 공간 안에서 듣거든요. 우리는. 그렇다 보니까 소리가 이리로 나가서 반사돼 갖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효과가 아주 크진 않아요. 하지만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확실히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리스닝, 그러니까 스윗 스팟을 조금 이렇게 넓혀 놓는 거죠. 쫙 완전히 몰입형으로 소리를 듣는 컨셉은 아니에요. 뭐 마루에 뭐 라디오 같은 거나 이렇게 올려놓고 음악 듣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컨셉의 끝판왕급 제품인 거죠. 옆에 닿는 부분이라든지 와이어가 흔들면서 또 소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싸 놓는 부분이라든지 정말 잘 돼 있습니다. 살짝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플럭싱을 좀 제대로 클리닝을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좀 플럭스가 남아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도 좀 급이 있는데 공장에서 좀 프로세스를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워브인데 물론 저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량 투입이라 그러죠. 좀 좋은 부품 막 갖다 때려 박는 거. 꿈은 좀 물량 투입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듭니다. 아마 근데 이 제작사 측에서는 약간 억울할 거예요. 왜냐면은 다른 회사도 저 정도 급으로 다 만들어. 딴 데들은 뜯지도 못하게 해놨어. 고치지도 못해. 근데 우리는 뜯게 해놨잖아. 괜히 뜯게 해놨더니 저거 보고 지랄하고 앉아있는. 연결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저의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런 제품일수록 연결조차 안 하고 전원 코드 딱 하나만 연결해서 듣는 게 저는 이 설계의 의도에 맞다고 봐요. 하지만 그렇게만 하기에는 좀 아쉽죠. 그래서 항상 제조사에서는 예전부터 존재해왔던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성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놓죠. 일단은 아날로그 입력이 있어요. RCA. 컨셉이 약간 레트로 하잖아요. 턴테이블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포노 앰프가 내장된 포노 입력단이 별도로 있어요. 광 입력, 옵티컬 입력이 있습니다. 이것도 TV 연결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어요. 와이파이 아까 여기 보시다시피 꺼졌냐. PC에서 틀면 바로 여기서 나오거든요. 플레이하면은 얘가 리모트를 할 수 있어요. 와이파이로 연결하든지 아니면 나는 랜이 좋아. 그러면 랜 선으로 거기다 공기에다 꽂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TV 연결성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HDMI, eARC, USB-A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항상 볼 때마다 이 USB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 단순히 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재생하는 용도일까? 그건 당연히 돼요, 보통. 근데 컴퓨터와 USB로 연결을 해서 DAC처럼 USB 케이블 하나만으로 PC 파일로 쓸 수 있는 거면 좋겠는데 하면서 항상 연결해 보거든요. 아쉽지만 그 기능은 안 됩니다. EVO1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처음에 키고 나서 그냥 따라하면 돼요. 와이파이 잡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설정 해놓고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하고, 저도 뭐 어떤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시킨 대로 하거든. 그냥 다른 기계들에 비해서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건드리는 컨셉은 조금은 아니에요. 이 정도만 해놓는 게 어때? 약간 좀 절제한 느낌이에요. 앱은 스피커 배치가 있어요. 캠브리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해요. 굉장히 사용자 친숙형, 벽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일단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룸 보정이라고 있는데, 이 보통 룸 보정이라고 하면은 뭐 수입 시그널 붕 쏴가지고 측정해서 어느 주파수가 높으면 좀 깎아주고 낮으면 올려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테크니컬하게 접근하지 않는다. 우리는 조금 더 인간 친화적인, 딱 봐도 단순히 큰 거이면서 좀 잔향도 많아 보이죠. 막 소리가 멍 하면 막 엉엉엉 울릴 것 같죠. 요런 세팅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집안에 뭐 이렇게 좀 푹신푹신한 물건도 많고 뭔가 좀 단란하고 좀 아늑하고 소리가 울릴 것 같지 않은 공간이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왼쪽으로 갈수록 이 DSP에서 잔향을 좀 추가하는 그런 프로세싱을 전혀 하지 않을 것 같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살짝 너무 메마른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런 프로세싱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스를 고를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뒤에 연결하는, 그런데 얘는 컨셉이 좀 달라요. 나이가 쓰는 소스 기기, 안 쓰는 소스 기기를 과감하게 편집해 버릴 수가 있어요. 안 쓰면 여기서 빼버리면 돼요. 그냥 제가 진짜 많이 쓰는 거 골라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보이죠? 제가 지금 해놓은 것들만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딴 거 안 써. 난 TV만 볼 거야. 두 개만 나와요. 메뉴 많은 걸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두 개만 쓰니까 두 개만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버튼으로도 됩니다. 위아래 버튼이 그거예요. 이건 볼륨 버튼이고요. 마음에 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사용자한테 제일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사실. 요 기능도, 야, 이거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스피커 여기 있는데 딴 데는 안 돼. 여기만 돼. 이런 네트워크 기기들이 대부분 라디오 기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신기할 정도로 전 세계 라디오가 다 있다. KBS FM. 요즘에 요거 빼고 얘기 못합니다. 와이파이 네트워크 스트리밍. 저는 타이달 쓰고 있어요. 타이달 앱을 안 써도 돼요. 여기 안에서 타이달 메뉴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로그인만 해놓으면 되는데, 누르면은 바로 나오죠. 여기 잘 보시면은 밑에 음원 파일에 스펙이 나와요. 몇 비트에 몇 킬로헤르츠, 비트 퍼펙트라 그러죠. 그 스펙을 그대로 DAC도 통과시켜가지고 그대로 쏴주니까 중간에 디지털 업 샘플링, 다운 샘플링이 없이, 귀로는 뭐 솔직히 못 느끼겠어요. 근데 가슴으로 느끼는 거죠. 샘플링 바꾸면 좀 그런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잖아. 제가 최근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타이달 같은 경우에 음원마다 샘플링 레이트 비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트랙이 딱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24비트 176 막 이렇게 나가. 순간적으로 이 DSP가 빠르게 반응을 해서 그 새로운 포맷에 빨리 끊김없이 소리를 들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은 멍청하면 앞에가 계속 끊겨요. 그 포맷이 바뀔 때마다. 441 하나 듣다가 마이클 잭슨 빌리진 틀어보면 알아요. 잘 넘어갑니다. 깔끔해요. 갔다가 빌리진 4번 나오고 베이스 나와야 돼요. 가끔 앞에가 이만큼 잘렸는데 킥소리가 나와서 정상인 줄 아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면은 그게 킥소리가 3번 나오고 베이스 나오니까 앞에 킥이랑 스네어가 한 통으로 잘려버린 거예요. 그게 스트림 매직인가 매직 스트림인가 하여튼 이 앱에서는 굉장히 깔끔해요. 진짜 너무 좋아. 그런데 이게 타이달은 스마트폰의 타이달 전용 앱 또는 PC의 타이달 앱에서도 얘를 리모트 할 수가 있어요.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으면은. 그런데 이게 좀 타이달 앱에서 얘를 리모트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타이달 앱에 들어가서 에버1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앞에 킥소리가 안 나오죠. 앞에가 조금 잘리는 문제가 있어요. PC에서 컨트롤해도 똑같습니다. 이게 특히 언제 생기냐면은 441 정도로 나가다가 갑자기 스펙이 확 올라갈 때. 제가 처음에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 타이달 앱에서도 리모트 하는 거고 매직 스트림 앱에서도 리모트 하는 건데 왜 다를까?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그 리모트 하는 방식이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 그 업데이트로 저 문제를 좀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급을 쓰시면은 타이달 쓰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과감 없이 또 말씀을 드려야 돼요. 숨기지 말고. 나중에 제가 욕먹어. 알면서 모른 척하면. 몰랐어도 욕먹는 거고 알고 모른 척해도 욕먹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코브즈나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는 쓰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좀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에어플레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애플 뮤직으로 한번 쏴볼게요. 에어플레이를 쏠 때는 코덱이 일괄 그 한 코덱 그 샘플링 레이트 비트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없어요. 잘 나옵니다. 잘 나오죠. 에어플레이가 저도 예전에 무손실인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이거 보고 좀 알았어요. 무손실 아니구나. 여기 잘 보시면은 AAC로 나가요. AAC. 그런데 재밌는 거는 맥에서 쏘잖아요. 에어플레이로 ALAC. 무손실로 나갑니다. 비트 퍼펙트로 나가진 않지만 어쨌든 441 16비트지만은 어쨌든 무손실로 나가요. 블루투스는 넘어갈게요. 블루투스는 잘 돼요. 뮤직 라이브러리 USB 한번 꼽아볼게요. 뭐 다 해봐야지. 뭐 리뷰가 아니라 일종의 무슨 연결성 베타 테스터 하는 컨셉으로 영상을 요즘 잘 찍는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씩 다 해보는 사람 없잖아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저라도
하는 거예요. 미디어 라이브러리로 가면은 재밌는 사실은 보통 이런 거 꽂으면은 이 안에 있는 mp3만 쫙 스캔해가지고 mp3만 쫙 이렇게 보여주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안에 있는 파일 다 보여줘. 예. 앨범 아트까지 잘 나오고요. 320kbps 스펙도 밑에 잘 나오고요. 저희 집에 옵티컬 출력되는 기기가 요거밖에 없어가지고 좀 빡세게 한번 옵티컬을 한번 굴려볼게요. 자, 일단 애플 뮤직으로 쏩니다. 자, 지금 옵티컬로 24비트 192kHz로 고정해서 쏘고 있어요. 당연히 잘 되겠죠. 네. 애플 뮤직에서는 고정된 비트와 샘플링 레이츠로 나가기 때문에 이게 높고 낮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계속 균일하게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잘 돼요. 근데 여기에서 약간 문제가 생기는 제품들도 조금 있어요. 근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주 좋아. 타이달러 가봅니다. 거의 이제 고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플레이를 할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아까 애플 뮤직처럼 그냥 고정된 샘플링 레이츠, 이 장치가 192로 고정해서 쏴라. 그러면 어떤 음원이든 간에 192로 샘플링이 다시 돼서 출력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상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익스클루시브 오디오 모드를 끄면 그렇게 돼요. 네, 아주 좋아요. 192로 고정돼서 나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고문입니다. 자, 익스클루시브 모드를 켜요. 그러면은 곡이 바뀔 때마다 곡의 샘플링 레이츠 비트가 바뀔 때마다 얘가 바꿔서 쏴요. 옵티컬 방식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 쏜단 말이에요. 받을 준비가 안 돼도 얘가 안 기다려줘요. 그냥 무조건 쏴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빨리 빠릿하게 첫 부분 나올 때부터 스위칭을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부족한 제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갖다가 빌리진 한번 가볼게요. 이 정도면은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거. 딴 포맷 갔다가 다시. 아, 좋아. 가끔씩 첫 시작하기 전에 살짝 뿌지직한 소리가 살짝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들렸다고 해서 앞을 잘라 먹진 않아요, 최소한. 제가 써본 옵티컬 입력이 있는 기기 중에서는 제일 빠릿빠릿합니다. 그거는 정말 쌍따봉.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턴테이블에 그 포노 앰프를 여기서 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RCA 일반 입력으로 넣어도 플레이가 되겠죠. 확실히 이 자체 포노 앰프보다 여기에 포노 앰프를 쓰는 게 이 음압이 훨씬 높네요. 예, 좀 개인량도 좀 여기가 좀 높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포노 앰프 따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예요. 제대로 좀 들어보자. 일단은 시각적으로 너무 예쁩니다, 지금. 삼성 TV를 기준으로 TV의 HDMI eARC 또는 ARC 포트가 에보 1에 연결됩니다. TV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앱만 쓰시는 경우에는 그렇게 연결하면 끝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플 TV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애플 TV가 TV에 그냥 HDMI 포트 아무데나 들어가고 TV에 HDMI 가로 열고 eARC 또는 ARC 포트가 여기 에보 1에 연결됩니다. TV에서 나오는 모든 스피커 소리가 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 이 ARS로 일로 다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돌비 애트모스 지원하지는 않아요. 이게 스피커가 많다고 무조건 돌비 애트모스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채널이 다 분리가 돼서 프로세싱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사운드바 컨셉의 제품은 아니에요. 다 같이 돌아가요. 얘를 내려도 얘가 작동을 하고 얘도 작동을 할 겁니다. 동시에 TV에서 볼륨을 올려도 같이. 보통 애플 TV 같은 거 쓰시는 분은 귀찮으니까 요거 하나만 갖고 쓰거든요. 나머지 그냥 어딘지도 몰라, 나중에. 애플 TV에서 신호 주면은 올라갑니다. 다 같이 묶여져 있죠. 가운데서만 대사 나오고 양쪽에서는 막 치키치키 뭐 꽝꽝 소리 나오고 이런 효과는 좀 덜 합니다. 그런 컨셉으로 가시려면은 사실 그런 제품 사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TV 스피커보다는 훨씬 더 당연히 좋죠.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넷플릭스가 아니라 유튜브를 주로 보신다, TV로. 그럼 얘가 맞지. 유튜브는 스테레오 채널이거든요. 제가 이런 제품들을 요즘에 많이 리뷰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뭐가 문제인지. 이 제품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공통적인 형상이에요. 어떤 거를 HDMI로 물려놔도 애플 뮤직으로 플레이했을 때는 다 비슷해요. 노래를 플레이하면 자, 돌비 애트모스 끔 상태예요. 그 PCM 2채널입니다. 근데 저거랑 관련 없어요, 사실. 저 상태에서 노래를 하나 플레이를 해보면은
신기하네. 문제가 없잖아. 잠깐만, 이게 아닌데? 다시. 앞에 킥 소리 잘렸죠. 그래 나는 근데 이게 잘 모르겠어. 아까는 또 정상적으로 나왔잖아. 순간적으로 한 번은요. 딴 거 틀었다가 다시 가보면 지금도 정상인데? 지금도 정상이고 앞에 좀 잘리고요. 앞에 잘렸죠. 최근에 올린 영상 지금 주구장창 사운드바 뭐 스피커 이런 거 올리고 있잖아요. 앰프 다 똑같았어요. 여기 올려진 이 제품을 탓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던지 지금 얘랑 뭐 궁합이 안 맞던지 어쨌든 아니면 애플 TV가 원래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음악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들어야 된다 이러신 분들은 애플 뮤직으로 HDMI 넣어서 음악을 듣는 용도로서는 조금 부족하죠. 노래를 듣는 용도는 HDMI는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하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럼 HDMI가 다 불안정한 거냐? 음악에서는 당연히 약간의 앞부분이 안 들리는 경우가 있죠. 한 박자가 안 들리거나. 그런데 음악은 다음 거 해가지고 앞에 몇 초가 되게 중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빌리진처럼. 근데 드라마나 영화는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 플레이하면은 지금 앞에 지금 1초, 2초 안 나오는 게 뭔 대수야, 지금. 그 다음부터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용도로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도. 그런 문제점까지 다 개선이 된 무슨 뭐 전문 리시버 제품들도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은 그런 문제 전혀 없다.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 그런 업체에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유튜브는 틀어도 전혀 앞에 이 갭이 없어요. 물론 있다고 해도 문제는 안 되지만 컨텐츠가 이렇게 보는 거니까 앞에 뭐 음악 듣는 게 아니니까. 참고로 제 친구 요즘에 저거 타고 다니려고. 죽기 전에 제 친구 모는 헬리콥터 한번 타보는 게 이제 꿈인데. 우리 또 우주먼지 형님 또 봐줘야지. 형님이 아니지, 내가 형님이지. 소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에서는 좀 전반적인 저의 느낌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희 평가. 우퍼가 그것도 패시브 라디에이터도 아닌 진짜 코일로 움직이는 우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저음이 어마어마하냐? 아니에요. 그만큼의 큰 저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박아놓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우퍼 하나 가지고도 그 정도 소리 나는 스피커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일정 이상 볼륨이 올라가면은 거기서부터 우퍼가 그냥 발광을 해요. 꽥꽥거리고 웅웅 안에서 막 울어버리고. 같은 저음을 내더라도 얘가 부담이 훨씬 덜 하겠죠. 저음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스피커는 맞아요. 하지만은 6개의 우퍼를 박아놓은 거 치고는 와 미친 저음 막 얘가 막 방을 막 들었다 놨다 한 정도의 그런 성향은 절대로 아닙니다. 좀 여유 있는 저음을 내주는 스타일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크다고 해도 어쨌든 스피커가 조금만 제가 뒤로 가도 흔히 말하는 이 정삼각형 있잖아요. 제일 최적의 리스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정삼각형보다는 좀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이 되기 시작하죠. 근데 그 단점은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옆에 있는 스피커 같아요. 특히나 트위터 미드가 이렇게 친 게 이렇게 휘어들어오진 않죠. 하지만 이렇게 딱 치면은 물론 제 방은 지금 막 여기가 막 난장판이어가지고 그런 효과가 좀 덜한데 이 친 게 저쪽 벽을 치고 저쪽 벽을 치고 살짝 이렇게 치고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도 있어요. 살짝 보완을 해주는 거죠. 그런 스테레오적인 양감을 너무 저음 빵 쳐주고 막 쉐하게 막 날라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주파수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완만해요. 하이파이는 사실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된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이렇게 좀 가운데가 좀 올라온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저음 확 되고 V자로 확 꺾였다가 고음이 싹 올라가는 그런 성격은 전혀 아닙니다. 좀 이렇게 V자로 확 꺾인 거에 또 익숙하다가 또 갑자기 이거 들으면 소리가 너무 꽹꽹 하는 소리 아니냐라고 들릴 수 있는데 요건 또 익숙해지면은 이 매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좀 영국적인 사운드. 저는 지금 이거 보름 정도 써서 약간 첫 느낌이 좀 희미해졌는데 사실 처음에 이거를 꺼내서 음악을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만든 제품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소리가 좋은 건 오케이 인정. 와 좋긴 좋다. 근데 와 이거 가격이 상당하단 말이죠. 제가 지금 영상 찍는 이 시점에는 정확치 않아요. 일단은 말하고 봅니다. 나중에 이게 아니면은 영상 편집할 때 이건 잘라야 돼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래요. 뭐 15일부터 요거를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수입사 측에서 얼마 할인인지 저도 몰라요. 근데 좀 확인해 보고 편집하면서 좀 수입사 측에 다시 연락을 해서 어떻게 행사를 진행하실 건지 확인을 해서 고정 댓글란에 정보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두바이 5성급 호텔 가면은 침대 옆에 요거 하나 이렇게 올려져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영국의 자존심 캠브리지 에버1 올-인-원 스피커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